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정고시 한국사 5회차 리뷰로 돌아온 학생 선교사 홍찬희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검정고시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석기 시대니까 나올 거 정해져 있죠. 1번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자,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그리고 2번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담아 보관하였다. 빗살무늬 토기는 어디다? 신석기다. 3번 이때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벼농사는 청동기예요. 농사하고 벼농사를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고요. 그런데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니까 이거 두 개 꼭 구분해주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주먹도끼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날의 제천 행사를 각각 고르면,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를 다스렸고, 자, 사출도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 이 나라는 부여구나. 자, 그러면 부여의 제천 행사, 매년 12월에 하는 부여의 제천 행사는 무엇입니까? 영고죠. 자, 그래서 가는 영고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래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국 시조인 주몽과, 자, 주몽이 세운 나라 어디입니까? 고구려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10월에 제천 행사를 했었는데 그 제천 행사 이름이 뭐다? 동맹이다. 아, 그래서 나는 동맹이구나. 그래서 답은 가를 영고로 하고 있고 나를 동맹으로 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2번에 나와 있는 무천은 동해의 제천 행사입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밑줄 친 이 국가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었으며 당군왕검이 이 국가를 건국하였으며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 국가의 정치 지배자가 제사장을 경험하는 사이였으며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팔조법이 존재하였다. 자, 당군왕검, 홍익인간, 팔조법, 이거 어디죠?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키워드는 딱 이렇게 3개 나와요. 당군왕검, 홍익인간, 팔조법, 이렇게 3개. 그리고 지도로 좀 나와준다면 고조선의 문화 영역 문제를 고르는 문제로 해서 비파형 농검, 탁자식 도인골,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3개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자, 4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적을 남긴 신라의 국왕은, 자, 농경에 적합한 한강유역은, 자, 한강유역 관련 나오면 이건 높은 확률로 전성기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맞는지 보면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여러 지역과 문화가 겹쳐지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인구와 몰자가 모이는 곳이다. 신라는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여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차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자, 신라에서 한강을 점령한 왕은 누구다? 바로 진흥왕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키워드는 역시 한강이 가장 크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개편하였다라는 것도 진흥왕의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정복을 많이 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좀 많이 세웠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단양 적성비,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1번 내무랑은 누구냐? 내무랑은 신라왕이고요. 김씨의 왕이 독점 세습을 이뤄냈던 왕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마립간칭호를 사용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왜구를 물리쳤던 왕이기도 하고요. 자, 2번 지증왕. 지증왕은 누구냐? 최초로 왕칭호를 사용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국호를 신라로 바꿨던 왕이에요. 그리고 저기 울릉도 독도인 우상국을 점령한 왕입니다. 자, 3번 법흥왕. 법흥왕은 율령반포, 불교수용, 그리고 금강가를 정복하였다. 이렇게 3개 꼭 외워주세요. 자,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화랑도. 화랑도는 키워드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단체다. 두 번째, 신분 통합을 하였다. 화랑도 조직이 화랑과 그 아래에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랑들은 진골로 구성되어 있고 낭도들은 그 외 모든 신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지냈어서 그렇게 서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꽉 막혀 있었던 골품제 사회의 신라의 약간 윤활제 역할을 하였던 제도가 바로 화랑제도입니다. 그리고 화랑도가 저희가 IM 5대 강령 외치는 것처럼 외치는 게 있는데 바로 세속 5개, 원강의 세속 5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진흥왕 때 개편되었다. 이렇게 4개가 총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능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단체였다. 자,
청소년 단체죠. 1번 맞습니다. 2번 원강의 가르침인 세속 5개를 지켰다. 네, 세속 5개 나왔죠. 맞습니다. 자, 3번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네, 아닙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던 것은 신라의 귀족회인 화백회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을 보면 진흥왕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네, 4번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 정답입니다. 발해 국왕이 예전에 일본 국왕한테 서신을 보냈던 내용 중에서 나 고려 국왕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서 고구려를 계승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왕은 누구?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해동성국 발해 맞죠? 3번도 정답. 4번 고구려의 옛 땅인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하였다. 네, 4번도 맞습니다. 발해의 수도는 가장 유명한 게 상경이긴 하지만 맨 처음 대조영이 세웠던 거는 동모산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무왕을 거쳐 문왕 때 중경으로 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상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렇게 세 번 수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신라에서 종교의 여러 종파를 융합하는 데 힘썼으며 또한 연불,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죽은 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불교를 평민층에게까지 확산시킨 승려는 자, 평민층까지 확산시킨 승려 이거가 아마 키워드가 되겠죠. 자, 1번 원강을 보면 원강은 앞서서 말했듯이 화랑에게 세속 5개라는 그런 걸 줬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2번 해초는 인도에 갔다 왔었던 승려입니다. 왕후청춘국전에 썼죠. 인도 여행기를 쓴.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원효는 아미타 신앙 그리고 일심사상을 주장해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 원효가 정답이 되겠죠. 4번 의상은 당나라 유학파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가져와 가지고 부석사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원효가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고려의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자, 고려의 토지제도면 전시과 아닌 공음전이겠죠? 이거 두 개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농토와 임야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이 지급받은 토지는 농민들에 의해서 경작되었고 관리들은 농민에게서 수확의 일부를 조로받았다. 자, 이렇게 되면 전시과입니다. 왜 공음전이 아니냐면요. 공음전이려면 문제에 오품 이상의 관리라든가 세습이 가능하였다라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가 없는데 고려시대 토지 문제다. 그런 답은 무조건 1번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노급을 보면 노급은 신라시대 때 있었던 수치제도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은 9번은 고려시대사를 좀 모르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고려 시대가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두 번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데 일단 맨 처음 스타트가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걸로 문벌귀족 사회가 한번 흔들하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문벌귀족 사회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요. 이 흔들린 문벌귀족 사회한테 이제 치명타를 날려서 끝나게 한 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 사이에서는 꽤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무신들 중에서는 천안신분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비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다 보니까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수많은 밀란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만적의 난이라던가 그리고 망이망소의 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신정변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던 기관이 바로 최씨 집안이죠. 최씨 무신정권.
자, 무신정변하고 최씨무신정권 누가 먼저겠어요? 일단 먼저 정변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그다음에 최씨무신정권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만적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는 게 일단은 최충원의 노비였다. 이 최씨무신정권을 창시한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노비였다는 점과 그리고 왕후 장상일 씨가 따로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분해방운동을 벌였다는 게 이 만적의 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자겸의 난 어디겠어요? 맨 먼저 나왔었죠? 첫 번째.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두 번째겠죠? 그리고 무신정변. 자, 순서대로네요. 딱 무신정변. 세 번째. 그리고 최씨 무신정권 수립. 일단 무신정변이 터져야지 무신정권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번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지방행정에 대하여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항목에 대하여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던져주면 오도양계 이렇게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는 구주 오소경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올라야 되고, 발해는 5경 15부 62주 기니까 그냥 발해는 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조선은 8도죠. 그러니까 일단 오도양계라는 거 알아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지방행정을 처음에는 호족 세력의 자치에 맡겼으나 뒤에 행정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었고 그 밑에 죽은 현을 두었다. 자, 기역 행정조직이 정비되었다. 자, 보이겠습니다.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좀 12목이라는 좀 메인 거점들을 설정을 해서 여기서 조금 통제를 좀 강화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니은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 고려 지도가 이렇게잖아요. 고려가 살짝 고려가 약간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여기가 오도고요. 이쪽이 양계입니다. 자, 오도 여기는 좀 자, 위에서 쳐들어올 애들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일상적인 일반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고, 양계 바로 위에 국경이에요. 애들이 심심하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고려는 500년 역사 내내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 쪽은 이런 쪽으로 군사적으로 특화시켜놨으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오도에는 일반적인 그냥 관리를 파견한 안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계에는 저기는 좀 이제 맨날 전쟁이 나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병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 안찰사 파견, 오도의 안찰사 맞죠? 그리고 디귿 양계의 병마사, 네, 양계엔 병마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이거는 틀린 말이죠. 고려시대 때는 아직까지 행정제도가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모든 곳에 관리를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관리를 보내는 곳을 주현, 관리를 보내지 않고 지방에서 향리들이 관리하게끔 한 땅을 속현이라 불렀는데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던 때가 고려입니다. 이렇게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지방행정 조직이 정비됐었던 때는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관제를 복구하고 몽골풍을 금지하였다. 이건 공민왕의 업적이 맞습니다. 일단 공민왕은 반원 자주파잖아요. 그러니까 없애겠죠. 자, 2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정답. 정동행성 이문소는 먼 나라의 내정 간섭 기구였습니다. 자, 3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원파를 숙청하였다. 자, 3번도 정답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자, 노비안건법 이건 누굽니까? 광종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고요.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왕들의 업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이런 문제 좀 힘들죠. 자, 가볼게요. 태종, 사병철폐 맞습니다. 세종의 업적 3개죠. 호패법, 사병철폐 그리고 육조 직계제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종 집현전 설치.
맞습니다. 세종은 말하기도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현전 그리고 훈민정음도 하셨고 칠정산, 농사직설 쭉쭉쭉쭉쭉쭉쭉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세조,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속대전을 편찬한 왕은 영조입니다. 그럼 세조의 업적은 무엇이냐? 세조는 다시 한번 태종에 썼던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이거 두 개가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성종,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정답입니다. 성종의 키워드는 경국대전 그리고 홍문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종이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와우. 자, 1번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였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여진족이 국경을 침입하자 사군육진을 설치하였다. 네, 맞습니다. 사군육진을 세종이 그때 개척을 했었죠. 그리고 3번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네, 태종 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던 거를 세종 때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로 진행하게 되었죠. 3번도 정답. 4번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자, 사병 혁파 육조 직계제 이러면 누굽니까? 태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와 그 역할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의정부가 왕명 비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정부의 역할은 뭐냐?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럼 왕명 비판은 어디서 했냐? 3사에서 사관원이 이것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홍문관, 국왕, 자문. 네, 이게 맞습니다. 홍문관에서 국왕의 자문을 담당했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사관원에서 왕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는 관리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 3, 4 꼭 외워주세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의금부, 왕실 직속 도서관. 자, 왕실 직속 도서관은 정조 때 만들어진 규장각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럼 의금부는 뭐 하던 데냐?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사관원, 왕명대필은 승정원에서 많이 집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관원은 앞에서 말했듯이 왕명을 비판하였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관련 문제네요. 다음 그림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본에 파견된 사신 임진왜란 이후 그럼 이거밖에 없죠. 통신사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자주 나와주니까 약간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다 라고 하면 통신사구나 이렇게 알아맞히셔도 됩니다. 자, 1번 일본의 발달된 문화를 배우기 위해 파견되었다. 네, 1번이 아닙니다. 일본의 발달된 문화를 배우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의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을로 갔었던 거는 수신사 그리고 조사시찰단 개항기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갑, 일본이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해 일본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맞죠? 그때는 우리가 갑이었으니까. 자, 3번 일본의 요청에 의해 파견되어 일본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그때는 일본이 쇼군이라고 그때 최고 통치자가 있었는데 쇼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 한 번만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 통신사는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문화사절단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자, 4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효종, 송시열, 이완. 자, 송시열, 이완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효종이면 무조건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바로 뭐다? 북벌운동이다. 그래서 답 2번 북벌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 중립외교정책 이거는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자, 의병조직은 역시 임진왜란 때죠. 선조 때입니다. 자, 청해문물 수용 이거는 북학파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중상학파라고도 불렀는데요.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이렇게 3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정조의 업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정조의 업적은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 한 5개 정도는 찝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규장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키운 신하들을 등용했었던 게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운신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침입은행 장용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전인 대전 통편을 집필했는데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합니다. 통편, 회통 이거 구분 꼭 잘 해주세요. 그리고 신해통공이라는 것을 정책을 실시하여가지고 금난정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금난정권이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요즘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시전상인들은 허락받고 하는 상인들인데 노점상들이 있으면 자기 장사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노점상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그 준 것이 금난정권, 금한다, 난전들을 금한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조대왕께서 보시기에 금난정권이 이게 노점상이 법을 지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시전상인들이 금난정권으로 너무 탄압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유명한 수원화성 건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활약한 게 우리 정약용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원화성 축조, 이건 정조 맞습니다. 신문고 제도 부활, 이거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신문고 제도 부활은 영조입니다. 신문고 하면 정조가 떠오르긴 하는데 영조예요. 영조가 부활시켰습니다. 자, 디귿, 규장각 설치, 규장각은 역시 정조가 설치했죠. 그리고 리을, 금난정권 폐지, 방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해통공을 통하여서 금난정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답이 되겠죠. 미음,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했었던 정책으로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을 답으로 갖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 자, 누굽니까? 실학파입니다. 여기 실학 중에서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중농학파, 농사 쪽을 좀 더 키우자라고 했었던 학파입니다. 자, 1번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네, 중농학파들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전론, 한전론 뭐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답 1번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네, 이거는 중상학파, 다른 말로는 북학파라고 부르는 실학의 한 계파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박재가, 홍대웅이 있죠. 3번 국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국학 연구가 뭐냐면 우리의 것을 조금 찾는 그런 연구인데요. 실학이 국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국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실학은 실질적인 학문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학문이기 때문에 3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상공어를 발달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네, 중상학파 그리고 북학파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게 중농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산 등의 새 항구를 개항한다. 일본 선박의 조선 연안 항해를 인정한다. 개항장에서는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가장 큰 키워드는 영사재판권, 이게 되겠죠.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치외법권입니다. 자,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약이 뭐다?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약은 이 문제는 강화도 조약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1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원산, 목포를 개항하였다. 뭔지 모르겠죠? 일단 한번 패스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여서 일단 패스를 해볼게요. 2번,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계기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어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다. 이거는 네, 아니죠. 운용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도 틀린 답이 될 텐데 이때 우리나라가 개항했었던 항구는 총 3개입니다. 부산, 그리고 원산, 그리고 제물포가 되겠는데 왜 하필 이렇게 3개냐? 일단 부산, 제일 가깝잖아요, 일본하고. 그리고 제물포가 지금 인천이거든요. 바로 옆이 서울이에요. 바로 여차하면 갈 수 있죠. 그리고 원산이 어디냐?
강원도 이쪽에 있습니다. 에? 웬 시골에 이걸 해놨냐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위쪽에서 크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산을 요구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민족적 반대 후 투쟁을 일으키게 된 조약은 상인들이 일제히 철시하고 학생들은 동맹협약을 하였으며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에서는 맹렬히 일제를 비난하였다. 각지에서는 의병이 봉기하였고 민영화는 자결함으로써 한거였다. 고종은 비밀리에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자, 이 내용은 뭐다?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책에 나온 게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 설치. 최초의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고 이것에 대항해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 그리고 민영환의 자살 그리고 을병 그리고 조금 훗날 헤이그로 파견하는 헤이그 특사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을사늑약이 맞겠죠? 1번이 정답. 자, 한일의정서 이게 뭐냐?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 당시에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으로서 대한제국 내에 있는 군사 요충지의 사용을 허락받은 그러한 조약입니다. 자, 3번 제1차 한일협약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고문을 두는데요. 이 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했었던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한일 10여배양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정미칠조약입니다. 이게 정미칠조약은 뭐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건 나올 만합니다. 정미칠조약의 한일 신협약이구나 라는 것도 이번엔 기회에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자,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막아 우리나라의 독립과 어우러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그는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하고 의연한 죽음을 맞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인물이다. 자, 이토 히로부미 처단 누굽니까?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홍범도 장군님은요 대한독립군을 이끌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이봉창 의사께서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의 행차에 마차에 폭탄을 던지신 그러한 의거를 하셨던 분이고요. 김자진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북로 군정설을 이끄시면서 청산리 대첩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안중근 의사님께서 되시겠습니다. 자, 2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가 제정되어 한국의 기업 활동이 억제되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상품 시장 및 식량 원료 공급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한국 기업의 활동이 억제되어 이거는 뭡니까? 1910년대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령 관련된 문제겠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은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사령은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자, 이것도 1910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외국인 고문을 주어 재정과 외교를 관장하였다. 자, 이거는 앞서서 말했듯이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우리 것, 우리의 힘, 우리의 제주로 우리가 만들자. 자, 이거는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때 진행됐었던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인 단체는 김원봉이 이끌었다. 자, 이러면 바로 의열단 나와주셔야 됩니다. 김원봉, 의열단. 계속 내려가 볼게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하였다.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네, 이래서 답은 이건 의열단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대조선 국민군단. 이건 어디냐? 이거는 미국의 하와이에서 생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고요. 한인애국당은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런 조직이죠. 소속된 단원으로선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4번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미국 본토에서 세워진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자, 1번, 4번 이거는 검정고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2번, 3번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꼭 반드시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4번 다음 구호와 관련이 있는 민족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으로. 자, 이거는 무엇이다?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죠. 자, 1번 문맹 퇴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분하르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2번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보상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이거는 개항기 때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3.1운동.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을 맞춰서 일어났었던 운동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은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실들이다. 각 사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6.25 전쟁도 순서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북한들이 먼저 쳐들어와요. 북한 기습. 그 다음에 이제 묘기, 낙동강까지 밀립니다. 낙동강.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쑥 돌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죠.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압록강까지 올라가요. 이때 여기 좀 이제 국경 너무 맞다니까 중국도 좀 불안해지겠죠? 중국군이 내려옵니다. 중국군. 그래서 이때 일어났었던 게 일사후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쭉쭉 내려온 다음에 서울이 한 번 더 뺏겨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서울. 자, 인천 상륙작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수복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서 38선 부근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금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한번 가보면, 자, 중국군 개입, 시간 순서랑 좀 뒤죠. 일단 얘는 뒤 후반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전협정, 이거 맨 마지막 4번이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 실시, 이거는 조금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번 아닌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서울 수복, 서울 재수복이면 중국군 개입 이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서울 수복이라고 했으니까 인천 상륙작전 바로 다음에 서울을 수복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천 상륙작전이 첫 번째, 그 다음이 리을 서울 수복, 그리고 기억 중국군의 개입, 니은 정전 체결.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검정고시 5회차 리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정말 검정고시에서는 만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